125페이지 21번부터 33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21번 원형 본강을 원형자화시켜 자기 비파게 검사할 때의 효과적인 방법은 원형 본강을 원형자화시켜 자기 비파게 검사할 때의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는 축통전법입니다. 자, 선형자화는 말이죠. 극관법 코일법입니다. 이미 두 가지는 제외됐죠. 나머지는 원형자화법인데 전류관통법은 관통용 내부 표면 검사입니다. 그래서 원형 본강은 축통전법이 우수하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22번 와전류 탐상법 Eddy Current Inspection Method입니다. 또는 Eddy Current 테스트 하면 됩니다. 전자유도 시험에서 신호 지시를 검출할 때 영향을 주는 시험체하고 시험 코일 연결인자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리프트오프라든지 충진유이라든지 모서리 효과 요거는 와전류 탐상 시험에 지난번에도 한번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표피 효과는 와전류라고 하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 높아질 때 단면 전체에 고루 흐르지 않고 표면적으로 모여 흐르는데 이러한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자속 변화가 커지므로 도체 단면의 중심부는 자속 밀도가 크고 유도성이 되므로 자속 밀도가 적게 됩니다. 용량성을 가진 표피적으로 모여 흐르게 됩니다. 요거는 와전류도 되지만 사실 자분 탐상 시험에서도 표피효과 교류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체하고 시험 코일 연결인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 요거는 표피효과인데 사실 요것도 여기에서는 문제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 몇 번쯤 훑어보면은 시험은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 중 일반적으로 결함 검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펄스 반사법입니다. 펄스 반사법은요, 결함 깊이, 결함 위치, 시험편 두께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23번 누설 비파계 검사에서 누설 여부, 이제 이 누설되는 걸 확인하면 거기 이제 파이프 같은데 누설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함을 찾는 건데 누설 비파계 검사에서 누설 여부 확인할 때 검출기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암모니아 누설 시험은 검출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또 좀 특이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로 나온 걸 검출기 쓰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누설이 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헬륨 질량 분석기 누설 시험, 할로겐 누설 시험, 기체 방사성 동위원소 이거는 이제 검출기기 압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사 방법 중 내부 기공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에 속하는 것은 내부 기공, 뭐 이거 슬래그라든지 이런 거는 방사선 탐상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24번 비파계 검사법 중 부피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방사선이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 탐상법이 이제 부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음파가 방사선이 부피나 형상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요즘은 초음파도 페이지드 어레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도 이렇게 부피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방사선은 다 좋은데 편리하고 좋은데 굉장히 피폭이 되면 인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사선을 안 쓰려고 합니다.
25번 다음 중에서 초음파 탐상시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미세한 균열의 검출에 대한 감도가 낮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 감도가 높습니다. 내부 결함의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고요. 검사 결과를 신속히 오실로스코프에서 바로 나타나니까 옛날에는 삼각함수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바로 디지털식으로 다 나타나 버립니다. 검사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고요. 내부 결함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26번 침투 비파괴 검사의 현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웠습니다. 현상제는 색 대비를 향상해야 됩니다. 색과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염색 침투 탐상을 예를 들면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붉은색입니다. 현상제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잘 돼야 됩니다. 향상한다. 맞지요? 그죠? 짧은 시간 내에 지시 모양을 관찰하게 한다. 한 7분만 지나면은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현상제 표면에 침투제가 빨려 나오는 것은 모세관 현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모세관 원리입니다. 현상제는 액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체 표면에 두껍게 도포한다. 액체 물질이 아닙니다. 현상제는 본래는 밀가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 건식 분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용할 때는 분말 가루를 그냥 뿌리는 게 건식인데 건식은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일 편한 거는 캔에 넣고 휘발하기 쉬운 기름 계통하고 섞어 가지고 흔들어서 뿌리면은 이 가루가 습기에 젖어서 기름에 젖어서 고루고루 잘 뿌려집니다. 그렇게 되고 뿌려지고 나면은 바로 이제 기름 성분이 휘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빨리 이제 현상이 됩니다. 이것을 속건식 현상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상제는 건식이든 속건식 현상제든 많이 뿌리면 절대로 안 된다. 적게 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규격집 할 때 백그라운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7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 표면 오염될 때 이를 제거하는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표면이 오염될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세제는 용제 세척 시입니다. 자, 전기 탈지는 침투 시간이 아닙니다. 침투 시간. 페인트 제거제는 초음파 세척을 한다. 기계적 방법은 고온 가열을 한다. 전기 탈지가 침투 시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잘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기 탈지가 침투 시간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다. 페인트 제거할 때도 사실은 초음파 세척보다는 도막 박리제를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재치기를 해서.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전기 탈지는 침투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침투할 때 하는 침투 시간하고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요. 다음 불연속 중 초음파 비파괴 검사로 발견하기 가장 쉬운 결함인 것은 초음파는요. 초음파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확대된 결함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형으로 된 공동 금속 내부의 계제 슬래그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방사선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앞부분에서 한번 했습니다. 초음파의 진행 방향인데 이거는 방사선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결함이 방사선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떤 재료 내의 초음파 속도와 그 재료 밀도 곱한 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걸 음향 임피던스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전도체에 공급할 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과 그렇게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향 임피던스다. 자, 탐상면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는 결함 깊이 측정할 때 유리한 주사법은 여기에서 상당히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그재그 주사, 정방향 주사, 횡방향 주사, 텐덤 주사라는 거 탐촉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초음파가 이제 그 재료 안쪽으로 스며드는 걸 우리 주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다 말 그대로 지그재그는 지그재그로 주사는 종방향은 밑으로 횡방향은 이렇게 경사되게 텐덤 주사는 여기 뭐냐면은 판면과 수직 방향에 존재하는 결함 급히 측정할 수 있다. 두꺼운 용접부 경사각 탐송할 때 이 경사각 두 개의 경사각 탐촉자를 앞뒤로 나란히 배열하여 송수신하는 주사 방법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두 개의 경사각 탐촉,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초음파 할 때는 현장에서는 경사각이라 안 하고 뭐라고 많이 하냐면 사각 탐촉자라고 많이 합니다. 뭐 45도, 60도, 70도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45도, 60도, 70도 각도가 있습니다. 이걸 사각 탐촉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사각을 줄여서 사각 탐촉자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텐덤 주사할 때는 앞뒤로 나란히 배열하여 이제 송수신하는 주사 방법을 우리는 텐덤 주사라 한다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텐덤 주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28번 균열 내부의 침투제가 현상제 도포한 후 표면으로 이동해 나오는 원리는, 현상제에 의해서 이동해 나오는 원리를 모세관 현상이라 한다는 것을 침투비 파괴할 때는 이게 모세관 현상이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접촉 매질이라는 말인데, 접촉 매질에는 기름, 물, 페이스트, 글리셀린, 요거는 초음파할 때 씁니다. 기름, 물, 페이스트, 글리셀린 요거는 초음파 할 때는 초음파 탐촉자가 있어요. 그 검사하고자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초음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주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액체를 이렇게 발라두고 하면은 밖으로 공기 중으로 뭐냐면은 반사되지 않고 그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의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접촉 매질이라는 걸 씁니다. 기름, 물, 페이스트, 글리셀린 하는데 글리셀린을 주로 많이 씁니다. 2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침투제 적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침탐법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닙니다. 표면경화법에 쓰는 겁니다. 담그기를, 우리말로 담그기를 한자로는 침적이라고 합니다. 붙칠하기, 스프레이로 뿌리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프레이로 뿌리기가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어떤 액체, 고체 표면에 적용할 때 액체 고체 표면에서 이루는 각도, 접촉각과 적심성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을수록 적심 능력이 제일 양호하다 하는 걸 꼭 여러분이 지금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90도보다 작을수록, 그럼 그 45도가 30도가 있으면 30도가 더 좋습니다. 31번 침투 탐상 시험 할 때 건조 처리와 현상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잉여 침투액을 물 세척한 다음 건조 처리 없이 바로 현상 처리할 수 있는 현상은, 이거는 왜냐하면은 현상 처리한 후에
건조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습식 현상제를 쓰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비록 물로서 씻었지만은 현상제가 습식일 때는 현상 처리한 후에 건조 처리를 한다라는 걸 요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습식 현상제는 두 가지가 있죠. 수용성 현상제 A고 수현탁성 현상제는 W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A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습식 현상제일 때는 A지만 하이픈 앞에 있는 수세성일 때는 뭐가 되냐면 물로 씻는 그 잉여침투액을 물로 씻을 때는 그때는 수세성이라고 하고 그것도 A입니다. A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는 그 잉여 침투액 세척하는 거고 한 가지는 현상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검출 가장 곤란한 결함에 속하는 것은 조사 방향에 방사선 비추는 방향에 경사가 있는 면상결합입니다. 경사가 있는 면상결합입니다. 자, 최적결함 제일 잘 되고요. 조사 방향에 깊이 있는 면상결함도 잘 되고 결함의 형상도 잘 나옵니다. 조사 방향에 경사가 있으면 그 면상결함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요것도 조금 그 몇 번이나 표시를 해뒀다 잘 시험 치기 전에도 한 번씩 봐두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33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전 처리할 때 일반적인 세척 방법은 뭐냐면 용제 세척이 이게 이제 저는 막 용제 세척 엄밀히 말하면 캔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있는 이거는 세척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제거라고도 이제까지 많이 그 규격집에 그렇게 했어요. 용제 세척은 제거라고도 한다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자, 다른 비파괴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투과시험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것, 여기 조금 말이 조금 대한 설명 중에서 여기 낫겠네, 그죠? 조금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대한 설명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대한 설명 중에서 그리고 의가 요리로 갔으면 더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다른 비파괴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투과 시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균열만 검출 가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반영구적인 기록이 가능하고요. 내부 결함 검출 가능하고 방사선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초음파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여기 조금 여기서도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지체했네요. 127페이지. 자분 탐상 시험 중 시험체를 먼저 자화시킨 다음 자분을 뿌려 검사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자분 탐상 시험 할 때는 검사하고자 하는 데다가 자분 탐상기를 갖다 댑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장이 흘러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석을 뿌려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시험체에 이제 자분 탐상기를 갖다 대고 전기를 공급했어요. 자장이 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안 해놨는데 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다음에 이제 또 자분을 뿌려 검사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잔류법입니다. 전기를 한번 공급하면은 그동안 일정 시간 동안에 자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류자장으로 검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손으로 장비를 대고 전기를 온 시켜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자석 가루를 뿌리면은
조금 힘들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류를 세게 공급해 놓고 이제 전류를 끊어버리고 이제 자분을 뿌려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류법이라고 합니다. 수성유화제. 수성유화제는 뭐냐면 수성유화제가 물 베이스 유화제라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수성유화제는 뭐냐면 여기에 또 이제 하나 보기로 해놨는데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다. 수성유화제가 뭐냐 물 베이스 유화제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D죠, 그죠? 수성유화제는 물 베이스 유화제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수성유화제는 물 베이스 유화제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놨으면은 요거는 이제 또 잊지 말라고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첨가해 놓은 거예요. 수성유화제, 물 베이스 유화제 D를 의미합니다. 과유화가 없고 유화가 많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침투하고 나서 그걸 합니다. 드레인 합니다. 액체 줄줄 흐르는 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과유화가 없고 결함검출 능력 우수하여 항공기용 고감도에 이용된다. 입니다. 자, 이 물 베이스 유화제는 그냥 수돗물이 아니에요.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제거된 그런 유화제다. 자, 34번. 두꺼운 금속 용지의 내부에 존재하는 경수소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고 경수소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고 핵 연료봉과 같이 높은 방사성 물질의 결함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파계 검사를 우리는 중성자 탐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NRT라고 합니다. 경수소 1H는 뭐냐면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수소입니다. 중수소 2H는 양성자는 한 개고 중성자가 한 개고 중성자가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중수소 3H는 양성자가 한 개고 중성자가 두 개이다. 요걸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35번.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또는 ECT라고 하고 영어로는 Eddy Current Test, 한자로는 또한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그러죠. 와전류 탐상 시험 장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해놨습니다. 검사 숙련도 없이 판독이 쉽다 아닙니다. 이 장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게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고속으로 자동화 검사가 가능하다. 요 장점입니다. 다른 검사법과 달리 고온에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지시가 정지적 신호로 얻어지므로 결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것도 맞습니다. 다만 검사 숙련도가 높아야 되고 장비가 비싸고 이게 정밀한 검사에는 조금 힘든다. 자, 36번. 침투 탐상 시험 시 이상적인 현상제 구비조건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내용은 해놨습니다. 이상적인 현상제 구비조건입니다. 주위의 색깔과 구별될 수 있는 색깔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현상제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염색 침투 탐상 시험색 적색입니다. 쫙 올라오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 침투액은 황록색입니다. 물론 이거 밝은 데서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자외선 조사 등 밑에서는 그것도 잘 구분이 됩니다. 표면에 균일한 도포막을 형성시켜야 한다. 얇게 도포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결함 부위에서 침투제에 쉽게 젖어야 합니다. 적심성이 좋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형광 침투제 사용할 때 현상제는 현상제가 형광물질이 아니고 현상제는 하얀 색깔입니다. 단 현상제에 형광물질이 많이 섞이면 나중에 현상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광 침투제가 형광물질을 내야지 현상제가 형광물질을 내면 안 됩니다. 자, 37번 침투 탐상 시험 전 처리할 때 초음파 척이라고 하는데요. 초음파 세척입니다. 여기 지금 한 글자가 빠졌네요. 초음파 세척.
요거 초음파 세척은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교한 부품, 이 초음파 세척은 이거 잘 갖춰 있는 데가 별로 없고 또 갖춰 있더라도 잘 활용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갖춰 있는 곳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정교한 부품의 세척이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자, 37번. 방사선 탐상에서 산란 방사선이 막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방법과 관계가 먼 것은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납판을 대면 뒤에 대면 안 날아갑니다. 마스크, 콜리미터는 납글자는 이 산란 방사선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편을 침투할 때 납글자를 해놓고 거기에 그 날짜라든지 찍은 날짜라든지 그 제품이라든지 그걸 표시가 글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쓰는 것이 산란 방사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과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콜리미터라는 걸 한번 봅시다. 콜리미터는 분광기 기기에 사용되는 빛과 같은 방사선의 평행한 빔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콜리미터고요. 분광기는 물질이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계측하는 장치입니다. 요거요, 여러분 요 산란 방사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앞부분에서도 한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궁금하면 찾아서 꼭 볼 수 있도록. 자, 38번. 침투 비파괴 검사에서의 침투제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열이나 빛 등에 노출되어도 색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염색 침투 탐상 같은 경우는 붉은색인데 그 색깔이 흐려져 버리면은 결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결함일 때는요. 시험체의 표면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미세한 계구부에는 그러니까 결함과 입구가 아주 좁게 되어 있을 때 그 미세한 계구부를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계구부에는 침투제가 스며들지 말아야 합니다. 스며들어야 결함이 나오죠. 그건 아닙니다. 증발이나 건조가 너무 빠르게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어느 시간 동안은 머물러 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초음파 탐상할 때 결함 탐지를 위해 탐상면을 따라 탐촉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여기 초음파에서는 특히 주사라고 합니다. 이 주사를 함으로써 초음파가 검사하고자 한 그 장비, 그 시험체 안으로 그 초음파가 스며듭니다. 요 움직이는, 특히 초음파에서는 요걸 주사라고 합니다. 방사선 같을 때 주사는 그 방사선을 찍으면 그게 바로 빛이 그 안으로 스며드는 건데, 초음파는 탐촉자를 아래이나 가로세로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험편에서. 이걸 주사를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감쇄라는 것은 초음파가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는 겁니다. 빛이, 초음파가, 본래는 경사각인데 초음파에서는 사각이란다는 걸 말씀드렸죠. 공진법은 그 방법 한 가지였습니다. 자, 주사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은, 글리셀린 같은 접촉 매질 바른 탐상면을 따라 수동 및 자동으로 탐착제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초음파가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로 초음파 들어가겠죠. 단 접촉 매질 바르는 이유는 탐상면에 공기가 들어가면 초음파 탐상이 어려워지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촉 매질을 바른다 하는 거 알아두시죠. 자, 39번. 후유화성 침투액과 건식 현상제를 사용할 때는 탐상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후유화성 침투액을 쓰고 건식 현상제를 쓴다는 것은, 후유화성을 쓴다는 것은 무조건 나중에 물로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식 현상제니까 현상제 적용하기 전에 건조한다. 자, 40번. 침투 탐상 시험 현상입니다. cold shot은 보통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cold shot. 완만한 곡선 모양입니다. cold shot. 자, 여기 이제 요거 완만한 곡선 모양입니다.
당경계 콜드 샷입니다. 당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콜드 샷이라고 합니다. 당경계를 또 이 콜드 샷이라고 합니다. 콜드 샷이라고 해놓고 또 당경계라 모르면 안 되겠죠. 거푸집 주형에서 먼저 주입된 쇳물 표면 피막을 경계로 나중에 주입된 부분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대형 주물이거나 형상이 복잡하고 두께 얇은 것일 때 주입 온도가 너무 낮거나 당의 유동성이 불량할 때, 잘 흐르지 않을 때 두의 위치나 크기의 부적절함 등의 원인에 의해 유입탕 끝의 온도가 내려가 산화막을 생성한 소위 사탕, 탕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유동성이 적다. 사탕의 탕 끝의 함유점이 융착되지 않고 경계를 만든 주물의 결함이 요런데 당경계가 있죠. 요런 걸 당경계란다. 당경계를 콜드 샷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41번.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험체 청결도 영향을 줍니다. 계구보의 형태도 영향을 줍니다. 계구보의 청결도. 시험체 분자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2번.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연결된 선형지시 모양이 나타났다면 다음 중 어떤 이거는 갈라진 틈입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침투제의 성질 설명 중 옳은 것은 점성이 클수록 침투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침투제는 표면 장력이 작은 것이 좋다. 표면 장력이 커야만 여기 잘 들어간다. 침투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침투제가. 침투제의 비중은 통상 1보다 크며 비중 클수록 모세광 상승 높이가 크다. 요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도 43번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침투제는 비휘발성 물질로서 너무 휘발이 빨리 되면 안 됩니다. 요게 요 43번은 제가 봐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표시를 해두고 한번 보세요. 자, CRT 화면에 나타난 에코의 높이가 스크린 높이의 약 80% 나타날 때 개인이라는 걸 우리말로 억지로 해석한 게 이득입니다. 요 개인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득 손잡이를 조정하여 6대 11 낮추었다면 요거는 80을 2분의 1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40%가 됩니다. 6대 11 드랍법은 6대 11 낮추는 6대 11 드랍법은 에코 높이를 2분의 1로 낮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 43번 같은 거는 제가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제일 이제 여러분 나와 다 같은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라가 확실하게 여기에 맞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